안녕하십니까, 요원영입니다. 챕터 05에 이제 새로운 파트가 시작이 됐죠. 새로운 파트 2의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쉘 관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절에 이제 쉘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우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봤던 솔라리스의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어느 부분을 하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저 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명령어 해석 기능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키보드나 마우스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키보드로 예를 들어서 ls를 입력했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쉘이 이 명령어를 해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안에 파일 시스템 안에 usr bin의 ls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있겠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찾았으면 그 파일은 뭐 메모리에 이제 로딩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로딩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CPU에서 처리를 하겠죠. 여기서 CPU에서 이걸 처리하고 그 처리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니터, 아웃풋 디바이스인 모니터에 이렇게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쉘은 유닉스 시스템과 여러분들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쉘을 잘 다루는 부분이 실제로는 유닉스를 잘 다루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의 그 진행 방향도 이 쉘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또 파일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쉘 환경 설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쉘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C쉘 계열과 그 다음에 본쉘 계열이다라고 하는 거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C쉘, 전통적으로 이제 선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C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이엔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C쉘로 프로그램된 그 관리 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C쉘을 많이 선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C쉘을 이제 좀 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 이제 TCSH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C쉘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됐던 이제 본쉘, 이걸 본쉘이라고 읽습니다. SH, 쉘의 약자고요. 본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본쉘이 있고요. 본쉘은 이제 기본적인 기능에만 이제 충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더 관리자들이 혹은 사용자들이 좀 더 쉘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콘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데이비드 콘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콘쉘이다 이렇게 KSH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쉘들은 기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은 크게 세 가지죠. 명령어를 해석하는 기능,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쉘 환경 변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환경 변수.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을 세팅해주는 그러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을 세팅해주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쉘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요 세 가지 기능은 모든 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콘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쉘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쉘의 부가적인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쉘의 원래 기본 기능으로서 이 동작하려면 이제 사용자가 좀 불편하게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기능들을 추가한 것이 이제 이런 쉘의 부가적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콘쉘 위주로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설정 기능과 명령 라인 편집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옵션 설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set-o라고 이제 명령어를 쳐보시면 명령어 라인에서 여기 옵션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온오프 기능을 끄고 켜는 그런 형태의 그 옵션들, 세팅 값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옵션이 바로 이 VI 옵션인데요. 이 VI 옵션은 명령 라인 편집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이제 명령을 입력하다가 이제 간혹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일일이 다 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VI 편집기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의 커맨드 라인이 마치 VI 라인인 것처럼 ES 키를 눌러서 VI의 모든 명령어들을 다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VI의 기능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기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서도 VI 명령어가 먹는다는 얘기죠.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이제 set-VI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파치 해서 이렇게 쭉 버전이 나오고 taru.gd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이름이 굉장히 길죠. 여기서 이런 유닉스의 명령어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PA까지만 치시고 ESC 키를 누르시면 VI에서 명령 라인으로 빠져나가죠. 여기서 상태에서 역슬래시 키를 딱 누르시면 겹치는 게 없으면 이 부분이 쭉 다 자동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쉘을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한, 명령어를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썼던 명령어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쉘의 부가적인 기능들은 전부 다 쉘을 사용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혹은 좀 더 생산성 있게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말 그대로 부가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나중에 이제 도스 같은 경우에서는 도스 쉘이라고 하는 그런 커맨드 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도 만들어졌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 쉘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값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이제 이 변수 설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에서는 크게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하고 지역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내용은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변수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Predefined Vari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시스템 환경 변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라고,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패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령어로 사용할 경로를 지정하는 그러한 값입니다.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홈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디렉토리를 말하죠. 그 다음에 PS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프롬프트 모양입니다. 샵이 되든 혹은 이렇게 달러가 되든 PS1이라고 하는 게 이 프롬프트의 모양이다. 이제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env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env라고 하는 것은 콘쉘에서 2차 초기화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kshrc 파일. 이 파일을 지정하는데 쓰이는 옵션,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타입을 잡아주는 변수. 요거는 저희가 앞에서, 루트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때, 그 CD-ROM 싱글 유저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텀 변수를 VT100으로 잡아줬죠. 텀은 VT100. 요거를 안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VI를 쓰실 수가 없었죠. VT1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패스를 잡아주는 LD 라이브러리 패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변수들만, 시스템 환경 변수들만 저희가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set이나 env나 export나 해서 이런 명령어들로 현재 이러한 변수들이 어떠한 값으로 세팅되는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local variable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쉘 스크립트를 작성할 목적으로 만드는 변수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변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현재 쉘과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쉘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혹은 뭐 현재 쉘 혹은 부모 쉘, 부모 쉘, 그 다음에 자식 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hild process, child shell.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림으로 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변수와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도 보셨지만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셨을 경우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여러분들이 부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쉘이 이렇게 하나가 뜨죠.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기서 자, 여기서 PS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현재 뭐 예를 들어 콘쉘이 뭐 PID가 얼마고 그 다음에 PPID가 얼마다 뭐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뭐 1256 뭐 이렇게 나오고 125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요 현재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현재 쉘이다 라고 이제 표현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값들이 세팅이 되어 있죠. 환경 변수하고 이제 지역 변수 이렇게 이제 값이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하셨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동작이 일어나냐면 앞에서도 보시듯이 이 부모 쉘에서 이 명령어가 수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쉘에서 이 쉘에서 수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순식간에 ls라고 하는 커맨드가 딱 수행이 되면 순식간에 자기와 똑같은 자식 쉘을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포크라고 부릅니다. 포킹 과정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포크한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함수죠. 함수. 우리가 흔히 이걸 시스템 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콜. 그래서 포크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자식 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순식간에 만들어지고요. 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 쉘은 웨이트 상태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웨이트 시스템 콜이죠. 함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는 이제 부모 쉘은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자식이 작업을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똑같이 복제를 했기 때문에 환경 변수와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쉘에서 이 안에 명령어가 수행되는 거죠. 여기서 exec라고 하는 거는 execute의 약자겠죠. 그래서 execute ls. 그래서 ls를 수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ls를 수행하면 여기서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이렇게 ls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값이 보이고 나서 정상적으로 잘 수행했다라고 하면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고 다시 이렇게 쉘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과정이 바로 이 exit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 쉘이 여기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마지막 과정으로 exit을 합니다. exit.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하나 반환을 해주는데 이게 바로 이제 0이죠. 그래서 echo 하신 다음에 이 명령어를 수행하고 달러 물음표라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건 이제 물음표라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변수의 값을 보여달라 이거죠. 그래서 물음표라고 하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 exit status 코드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exit 상태 코드라고 해서 0번은 이건 명령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성공했다. 근데 1번 이외의 값들은 이거는 명령어를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에러란 얘기죠. 에러. 그래서 이 에러 코드는 표준 C 에러 코드에 의해서 지정된 대로 할 수도 있고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exit status 코드까지 정확하게 0번으로 넘겨주면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부모 쉘이 awake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부모 쉘이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명령어가 수행되는 원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이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식 쉘로 전역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적인 용어로는 상속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변수가 가진 값이 이렇게 상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지역 변수라고 하는 값은 이거는 이렇게 상속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환경 변수와 지역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쉘들에 대한 변수 값을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이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그아웃을 했다. 자, 로그아웃을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바뀌었던 값들은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템퍼러리하게 사용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템퍼러리하게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값을 다시 로그인해도 똑같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값을 초기화 파일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쉘 초기화 파일이라고도 부르고 프로파일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쉘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에 그 정리를 제가 해놨는데요. 일단은 이제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초기화 파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스페시픽하게 지정해주는 초기화 파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쉘인 경우에는 이제 본쉘과 콘쉘은 같은 계열이니까요. etc 밑에 프로파일이다라고 하는 파일은 이거는 어떤 유저, 루트든 일반 유저든 전부 다 한 번은 읽고 들어가는 처음에 이제 기본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번은 읽고 들어가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쉘 계열은 점 프로파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점 프로파일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 계정들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 프로파일 앞에 이 점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쉘 사용자는 이제 파일이 그 사용자 전용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점 프로파일은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에서 env라고 하는 이제 변수를 하나 더 할당을 해주시면 그러면 .kshrc라고 하는 파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kshrc라고 하는 파일은 이 파일은 나중에 이제 옵션이라든지 앞에서 봤던 명령 라인 편집 기능, 뭐 히스토리 기능, 뭐 그 다음에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 뭐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은. 자, 그 다음에 이제 C쉘인 경우에는 etc 밑에 .login이라고 하는 파일이 모든 사용자를 위한 초기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읽히는 것이 .cshrc 파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ogin 파일이 읽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순서가 있습니다. 파일이 1번, 2번 이렇게 읽히고요. 얘가 1번 읽히고 2번 두 번째 읽히고 세 번째 읽히는 이런 순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번, 얘가 두 번째 읽히고 세 번째 이렇게 이러한 순서로 읽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변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프로파일 혹은 점 프로파일에다가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옵션이나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는 .kshrc나 혹은 .cshrc 이런 파일에다가 적용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에 대한 퍼머넌트한 값이나 혹은 일반 옵션에 대한 퍼머넌트하게 적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파일들을 넣어서 파일들 안에 넣어서 그거를 로gin을 해도 다시 엑시트 했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그러한 값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화 파일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물결 표시라고 하는 기호가 홈이라고 하는 기호랑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물결표 /profil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가장 먼저 env라고 하는 변수를 세팅했네요. 여기서 env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kshrc 그러니까 나의 그 두 번째 파일 이름은 .kshrc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ps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프롬프트의 모양이었죠. 그래서 솔라리스 10이라고 보여주고 샵이라고 하는 기호가 이렇게 보이게 여기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이게 ps1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컴파일 할 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ld 라이브러리 패스라고 하는 걸 지정해서 라이브러리 경로를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찾는 거죠. 여기서 여기에 없으면 또 다른 데 찾고 이렇게 콜론으로 구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콜론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패스 변수가 있죠. 이 변수가 이 경로들이 열려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령어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이제 권장은 아니지만 점까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명령까지 실행 파일 수행할 수 있게 경로를 안 주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일일이 엑스포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띄워서 패스를 한꺼번에 엑스포트 시킬 수 있다. 엑스포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수출하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쉘이 있으면요. 환경 변수가 있었고요. 환경 변수가 있었고, 자, 이것이 자식 쉘을 만들면 이렇게 익스포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패스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이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값을 이 하위 쉘에도 적용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ty erase 그 다음에 cox h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글씨를 샵에 이렇게 커맨드 라인부터 글씨를 쭉 쓰다가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이제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시죠. 여기서 그때 이제 백스페이스 바를 설정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혹가다 이제 딜리트가 눌러야지만 이제 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딜리트는 꺽쇠 물음표가 이제 요 이레이즈 값이고요. 이건 딜리트 키, 요거는 백스페이스 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shrc 파일인 경우에는 set-of-ei,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alias 같은 것들, 그래서 ls를 하게 되면 ls-f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